안녕하세요. 영농과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벌써 나흘째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기질이 상당히 좋지 못한 상황인데요. 어제 유입된 중국발 스모그가 대기 정체로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시야를 무척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서울에는 올가을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도 일부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서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를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동짓날인 내일은 추위 걱정은 없습니다. 다만 하늘이 잔뜩 흐리겠는데요. 비 소식이 있긴 하지만 양이 적기 때문에 먼지를 씻어주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중부지방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남부지방은 오후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방은 흐린 가운데 종일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 강원 영동 북부의 많은 곳은 40mm 이상입니다. 현재 날씨 보시겠습니다. 오후 되면서 구름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일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안개와 먼지가 섞여 있어서 시야가 무척 답답한 상황입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는 살짝 올라 있습니다. 서울이 16.3도, 춘천은 18.1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대구도 20.2도로 춥지 않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기압골이 들어오면서 오후부터 구름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동풍이 들어오는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낮은 비구름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강원 영동 지방은 오늘 밤에도 빗방울이 조금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흐리겠고 중부지방은 아침 한때, 남부지방은 오후 한때, 동해안 지방은 종일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흐린 날씨 때문에 오늘보다는 조금 높게 출발하겠습니다. 서울이 9도 등 전국이 10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살짝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이 14도, 강릉과 대전이 15도, 광주 16도, 부산은 19도가 예상됩니다. 바다 물결은 먼 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또 해상으로는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 주간의 날씨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모레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국지적으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다소 요란한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번 비는 금요일부터 차츰 그치면서 주말 동안에는 다시 맑고 화창한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영농과 날씨 화요일인 오늘은 MBS 전문위원이시죠. 조용철 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큰 일교차 속에 전국 유명산에서는 울긋불긋 단풍들이 화려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시샘이라도 하듯이 어제 오늘 초미세먼지가 정말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위원님, 이렇게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저도 오는 길에 오늘 미세먼지를 주의하라는 그런 문자를 받았었는데요. 네. 최근 며칠 동안 따뜻해졌지만 한반도 위에 이 공기들이 움직이질 않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중국 등 외부에서까지 오염 물질들이 계속 이렇게 유입이 되다 보니까 전국 곳곳에서 미세먼지가 나쁨이라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농업인들께서는 수확 작업과 겨울 파종의 막바지라 야외 활동이 참 많을 텐데요. 농업인들께서는 계속적으로 미세먼지 예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만약 미세먼지가 나쁘다고 예보가 되면 야외 활동을 조절하시거나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를 장착하시고 작업을 하는 게 꼭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 초미세먼지가 사람뿐만이 아니라 농작물에도 나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초미세먼지는 사실은 이제 생육기간은 지금은 아니지만 생육기간 동안에는 식물의 기공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식물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또 엽채류나 과채류 같은 경우에 미세먼지가 먹게 되면 품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가축 중에서 특히 새끼나 이렇게 몸이 약한 가축의 경우에는 미세먼지를 많이 마시게 되면 어떤 건강에 이렇게 이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농업인 여러분들께서는
시설과 농작업에 각별히 유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내일도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마스크는 꼭 착용하시고 작업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중북부의 주요 내일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삼청 날씨부터 보겠습니다. 내일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12도가 예상됩니다. 강원도 양양 역시 흐린 가운데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양은 5에서 10, 많게는 40mm 이상입니다. 강원도 인제 역시 내일 흐린 날씨 속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7도로 출발하겠습니다. 경기도 동두천은 흐린 가운데 오전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7도, 낮 기온 14도가 예상됩니다. 경기도 가평 역시 오전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춥지 않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중북부 지방의 날씨가 참 변화무쌍했습니다. 특히 경기도 파주는요, 지난주에는 겨울 날씨다가 이번 주에는 가을 날씨로 다시 돌아오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파주의 내일 날씨와 주간 날씨를 꼼꼼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입니다. 군대면이죠. 내일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있는데요. 오전에 잠시 지나는 비입니다. 아침 기온은 7도가 예상됩니다. 콩을 수확하고 있는 적성면입니다. 내일도 흐린 가운데 오전 한때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낮 기온은 13도가 예상됩니다. 화평면 역시 흐린 가운데 오전 한때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은 5mm 안팎입니다. 파주의 일주일간의 기온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이죠. 영하의 기온을 보였었는데 이번 주 들으면서 계속해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이 끼면서 오늘보다 아침 기온이 더 올라서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은 15도가 예상됩니다. 네, 지금 한참 수확기를 맞고 있는 파주의 대표적인 작물은요, 바로 콩입니다. 파주 콩은요, 일명 장단콩이라고도 불린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이 파주콩은 파주 장단 지역에서 재배되던 콩을 1909년도에 최초로 장단 백목이라는 품종의 이름으로 지역 품종화한 그 기록부터 시작이 되어서 현대 우리나라 콩농사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파주가 된 것입니다. 반면에 이 파주 지역은 이후에도 지역의 주산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핵심 작목으로서 이 콩이 자리 잡도록 도와서 정말 농업의 6차 산업을 이루는 그런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전국적으로는 콩 재배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잖아요. 파주는 어떤 상황입니까? 네, 맞는 말씀입니다. 2000년대 이후에 국내 전체 콩 재배 면적이 줄어들 때도 파주는 이 콩을 가지고 축제도 만들고 직거래를 증가하는데 많은 분들이 힘을 합쳐서 네. 실제로 800헥타 정도의 면적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매년 평균 9% 정도의 생산액이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증가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파주시는 지난주부터 콩 수확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위원님, 이거 콩 수확이 언제가 적기다,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네, 이 콩 수확의 적기는 사실은 날씨와 또 이 콩의 건조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밭에서 재배하는 콩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개화 후에 60일이 지나면 수확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고, 논에서 재배하는 콩의 경우에는 밭에서보다 5일 내지 10일을 늦게 수확하면 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때의 날씨 그리고 콩의 건조 상태를 봐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든다면 콩의 경우에 성숙기에 들어서서 꼬투리가 밝은 색을 띠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약 일주일이나 2주일이 경과돼서 전체 꼬투리가 80% 내지 90%가 고유의 그런 노란색을 띠게 되면 그때가 바로 수확 적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내일 비 소식이 있어서 콩 수확 농가에서는 오늘 바삐 움직이셨다고 합니다. MBS의 박반장이죠. 박동민 기자가 그 현장을 찾아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영농가 날씨의 박반장 박동민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이곳은요, 바로 경기도 파주시의 장단콩 마을입니다.
오늘 파주시는 아침에 쌀쌀하게 시작했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햇빛이 많이 내리쬐서 따뜻하고 심지어 더울 정도로 따뜻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단콩 마을은 이렇게 콩 수확이 한창인데요. 파주의 특산품이죠. 장단콩 마을에 콩이 어떻게 수확되는지 한번 보시고 농민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한 분 계신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시간 잠깐만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현재 장단 지역에서 7년째 서리태와 백태를 재배하고 있는 농민 윤용규라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여기 뒤에 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콩들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흔히 말하는 메주콩이라 하는 백태를 지금 수확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네, 저희가 메주를 만들 때 쓰는 콩이네요. 여기 한번 잠깐 볼까요, 콩을? 제가 한번 볼게요. 콩 좀 안 말렸네.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흔히 메주콩이라고 하죠. 이 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이 콩들을 언제쯤 심으시고 언제쯤 수확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장단 지역은 파종 시기가 5월 중하순에서 6월 15일까지 재배 적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10월 말일 정도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백태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군요. 그럼 지금 현재 백태가 한창 수확 중일 텐데 어느 정도 수확된 상황입니까? 지금 10%에서 20% 정도 수확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올해 또 날씨를 빼놓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올해 여름에 굉장히 더웠던 폭염이 있었는데 콩 농가는 어떻게 날씨 때문에 좀 많이 힘드시진 않았는지 걱정됩니다. 그 파종할 때는 자주 비가 내려서 파종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는데 꽃 피는 시기에 좀 비가 안 오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나마도 다행히 가끔씩 비가 와주는 바람에 작황은 그렇게 나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지금 들고 계신 백태 이외에도 서리태도 농사를 지은다고 하셨는데요. 보통 서리가 내리고 난 다음에 수확한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서리가 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올해 된서리는 10월 31일 날 된서리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된설이 오기 전에 낫으로 다 베어서 넘겨놨습니다. 그리고 뭐 한 열흘 정도 말린 다음에 다시 탈곡기로 털어서 수확을 해야지 됩니다. 네, 그렇군요. 콩을 베고 난 다음에 적당히 말리고 난 다음에 수확을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이 지역에 이 장단콩이 굉장히 유명한데 이렇게 장단콩이 다른 지역보다 잘 되는 그런 기후적인 특성이 혹시 있을까요? 장단 지역은 일조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 짧을수록 콩은 콩알이 굵고 맛이 좋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한 예로는 제주도가 콩나물 콩이 유명하듯이 제주도에 여기 똑같은 종자를 재배를 하더라도 제주도에 가면 여기 콩보다 장단 지역의 콩보다 한 40%가 작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일조량이 짧기 때문에 맛도 좋고 크기도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일조량이 많으면 훨씬 더 크게 잘 자란다고 생각하는데 콩은 반대였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장단콩 마을에 11월에 큰 잔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장단콩 축제라고 지금 하고 있는 임진각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20년째 장단콩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11월 23, 4, 5일까지 3일 동안 콩축제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콩도 잘 수확해 주시고 콩축제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나와서 말씀 들어보니까요 아주 콩 맛도 기대가 되는데요.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신 만큼 콩 수확 잘 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파주시에서 영농가 날씨의 박반장 박동민이었습니다.
네, 박 기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촬영에 협조해주신 또 농가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콩 터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정겹고 좋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이게 뭐 다 흘러서 떨어지지 않을까, 소실되는 게 더 많지 않을까 걱정도 되더라고요. 네, 사실은 그 걱정이 맞습니다. 저희가 콩을 수확하다 보면 보통 탈곡 과정에서 4 내지 6% 정도가 손실이 되는데 이 양은 꽤 큰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콩을 수확하실 때 탈곡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최소화하셔야 됩니다. 먼저 탈곡을 할 때 손실 방지하기 위해서는 품종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아시고 적기에 수확을 하고 탈곡을 하셔야 되고요. 콩이 너무 마르지 않아서 물기가 많으면 탈곡 과정에서 으깨질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너무 마르게 되면 탈곡 과정에서 다 타개져 버려서 갈라집니다. 이 모든 것이 손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손으로 수확을 하실 때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콤바인을 이용해서 수확을 하실 경우에 콤바인 속도가 너무 빠르게 되면 미처 탈곡이 되지 않고 뒤로 빠져서 탈립이 발생하게 되고요. 또 콤바인에 콩을 잘라지는 예치 부위가 너무 높게 되면 꼬투리를 다 수확을 못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이걸 막고자 또 너무 예치 부위를 낮추게 되면 흙이나 돌에 부딪혀서 콤바인이 고장나거나 흙이 쓸려 들어가서 콩의 품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좋은 점을 딱 지적해 주셨어요. 탈곡 직후에 또 선별과 건조 작업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소비자들이 점점 고품질 농산물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콩은 수확에서 탈곡을 하고 나면 먼저 바람을 이용해서 꼬투리나 커다란 이물질들을 제거해 주신 다음에 정성과 선별 그리고 색채 선별 과정을 통해서 균일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다른 색깔의 품종이 섞이지 않는 콩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콩은 사실은 자연 건조가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수분이 14% 이상이 되어서 열풍 건조를 해야 될 경우에는 정말 높은 온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종자용으로 쓰는 콩의 경우에는 온도를 30도 내지 40도로 하셔야 되고 이보다 높으면 발화력을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상품으로 판매하는 콩들은 고온에서 건조를 하게 되면 갈라지거나 아니면 으깨져서 상품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저장할 때는 특히 어떤 부분에 신경 써야 할까요? 네, 콩을 바로 팔지 않고 저장을 해야 될 경우에는 콩 자체에 수분이 많거나 저장고 내에 습도가 높을 경우 병해충과 곰팡이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콩을 짧게 저장하실 때는 수분을 13 내지 14%로 맞춰주시면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 장기 저장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수분은 13% 미만 그리고 온도는 5도씨 이하의 저온으로 저장하셔야 됩니다. 네, 이번에는 전국의 주요 콩 주산지별 날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부지방의 날씨를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부지방 오늘 미세먼지만 아니었다면 비교적 온화한 날씨였는데요.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졌습니다. 내일 날씨는 어떨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날씨부터 보시겠습니다. 내일 흐린 가운데 오전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충청북도 충주시입니다. 내일 흐린 가운데 오전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낮 기온은 16도가 예상됩니다. 충청북도 보은지방 내일 흐린 가운데 오전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7도로 출발하겠습니다. 충남 서산 역시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요. 아침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공주시도 내일 흐린 가운데 오전 한때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15도가 예상됩니다. 네, 기온을 보니까 입동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내일은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지난 주말 특히 따뜻한 기온을 보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충남의 홍성군인데요. 내일 날씨는 어떨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남 홍성 먼저 결성면부터 보시겠습니다. 내일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전 중에 잠시 지나는 비입니다. 낮 기온은 15도가 예상됩니다. 광천읍입니다.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있고요.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0도가 예상됩니다. 금마면 역시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는데요. 양은 5mm 안팎으로 적겠습니다. 한 주간의 홍성의 기온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들면서 계속해서 영상의 기온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 16도인데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겠고 아침 기온은 조금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충남 홍성의 자랑거리라고 하면 한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시기가 한우 농가에서는 무척 중요하고 또 바쁜 시기인데요. 바로 구제역 예방 활동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 의원님, 지난해와 올해 또 중부지방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잖아요. 네, 참 우리가 바라지 않는 현상인데 금년 3월에도 김포에서 돼지 농가 두 농가에서 A형 구제역이 발생에 되어서 48시간 동안 이동 금지가 내린 적이 있고요. 또 작년에는 2월 달에 충북과 전북 지역에서 한우와 젖소 농가 복수에서 구제역이 발생해서 그때도 약 48시간 동안 이동 금지 명령과 7일 동안에 그 지역의 돼지와 소를 밖으로 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전부 다 힘을 합쳐서 초기에 이런 것들을 다 방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커다란 그런 피해는 없었지만 구제역은 여전히 축산 농가에서 굉장히 무서운 질병입니다. 사실 구제역이 겨울에 발생하는 전염병이잖아요. 근데 왜 지금 시기가 중요한 겁니까?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들은 온도가 높으면 활동이 왕성해지는데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기온이 낮을 때 오히려 그 활성이 더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제역은 물에서는 약 50일 정도 생존하고 나무나 파지에 오염이 될 경우에는 35일 정도 생존한다고 하는데 기온이 낮아지면 이 생존 기간이 더 길어진다고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날씨가 추워지면 소독액도 얼게 되고 소독 작업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소독의 효과도 떨어져서 사실은 소독에 그런 할 수 있는 또 예방할 수 있는 방역할 수 있는 효과가 어렵고도 낮아지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추워지기 전에 지금 철저하게 방역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 방역과의 이병용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구제역은 정확히 어떤 전염병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구제역은 구제역 바이러스에 의해 발굽이 둘로 갈라져 있는 소나 돼지 등 우제류 동물에서만 감염되는 악성 가축 전염병입니다. 구제역에 걸리면 가축의 입, 혀, 발굽 주위에 수포가 생기는데요. 사람에게는 전파되지 않지만 가축 간에는 전파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 해마다 겨울이 되면 구제역 때문에 축산 농가가 어려움을 겪는데요.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구제역은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총 10차례 국내에 발생했습니다. 2010년과 11년에는 대규모 구제역이 발생해 직접 피해액이 약 2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구제역이 발생했는데요. 다행히 2014년 이후에는 발생 초기에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해서 매년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올해도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올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가 구제역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인데요. 이 기간 동안 방역 역량을 집중해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대지에 소와 동일한 O+A형 백신을 공급하고 있고 방역이 취약한 농가 대상으로 집중적인 소독과 점검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네, 소와 돼지 농가에서는 구제역 백신 접종이 의무화됐다고 들었습니다. 방법을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구제역 백신은 올바르게 접종해야만 항체가 형성되어 구제역을 방어할 수 있는데요. 가축별로 접종 시기와 용법, 용량을 제대로 지켜야 합니다. 백신은 접종 직전에 백신병을 흔들어 고르게 섞어줘야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게 거품이 생기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사 바늘 방향이 수직이 되도록 하여 접종 용량이 근육 내로 완전히 주입될 수 있도록 천천히 접종해야 하고 개봉한 백신은 즉시 사용해야 합니다. 네, 이 백신을 보관하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네, 백신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야 합니다. 그 냉장 온도를 2도에서 8도씨를 유지해서 백신이 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축산 농가에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농장에서는 내 농장과 내 지역은 내가 지킨다라는 사명감을 갖고 백신 접종, 소독, 차단 방역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도 이번 구제역 특별 방역 대책을 잘 준비하여 근본 동절기에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구제역뿐만이 아니라 겨울은 대비를 위해서 가축 농가 아주 바쁘실 것 같습니다. 조 의원님, 가축별로 어떻게 겨울을 대비하는 것이 좋은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한우나 젖소의 경우에 송아지는 이 겨울 동안에 설사와 호흡기 질환을 예방해 주셔야 되고 또 육성우의 경우에는 호흡기 질환과 버짐을 예방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유구는 물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물이 얼지 않도록 급수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돼지의 경우에는 어미돼지는 사료를 좀 더 늘려주셔야 되고 그리고 젖을 땐 이유 자돈의 경우에는 실내 온도를 30도 이상으로 높게 유지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겨울이 오기 전에 축사에서 꼭 점검해야 된다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노후된 축사의 경우에는 중간 기둥을 세워서 눈이 쌓일 경우에 주저앉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개방형 축사에는 눈이 안으로 들이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닥재가 젖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유분의 바닥재를 준비하셔서 바로바로 교체해 주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겨울 동안에 방열도 많이 하고 난방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위해서 전열기구도 잘 점검하시고 또 화재 예방을 위해서 피복이 벗겨진 거나 쥐가 슬어서 피복이 벗겨진 것을 잘 살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영농과 날씨, 지금 시각 8시 58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남부 지역의 날씨를 꼼꼼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경상북도 포항입니다. 내일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17도가 예상됩니다. 경상북도 거창군입니다. 내일도 흐린 가운데 오전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인데요. 내일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있고 오전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장수군 역시 흐린 가운데 낮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낮 기온은 14도가 예상됩니다. 광주는 내일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있습니다.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오후 한때 빗줄기가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지난주 대기질은 나쁘지만 요즘 봄같이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부안군에서는요, 봄을 대비한 농사가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부안군의 내일 날씨 그리고 자세한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라북도 부안군의 계화면입니다. 내일 흐린 가운데 오전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주산면 역시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있고요. 아침 기온은 10도가 예상됩니다. 행안면은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0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부안의 날씨를 보시면 최저 기온이 5도였습니다. 평년과 작년에 비해서도 높은 기온입니다. 한 주간을 보시면 기온이 상승세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아침 기온이 오르고 낮 기온은 구름 때문에 살짝 떨어지겠습니다. 네, 앞서 부안군에서는 지금 봄을 대비한 농사가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봄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유채꽃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조 의원님, 이 시기에 유채 농가에서는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유채는 지금 겨울 파종 중인데요. 부안군은 파종을 좀 다 종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웃거름과 그리고 배수 관리를 잘 해서 겨울을 안전하게 날 수 있도록 할 조치가 필요합니다. 네, 유채는 활용도가 높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네, 유채는 종자를 짜서 기름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지만 실제로 봄에 꽃을 오래 봐서 마을 전체에 경관 사업을 함으로써 소득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채를 재배하는 땅이 일반적으로 기름지게 되어서 그 땅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더 중수하는 경향도 많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날씨와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는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수도권 미세먼지 때문에 비상 저감 조치도 첫 발령이 됐는데요. 아무쪼록 내일은 건강에 더욱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영농과 날씨는 내일 저녁 8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